네, 대표님 오늘 사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장부터 순서가 네. 있으니 살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에 실망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알파벳 실적을 보면 숫자는 좋게 나왔는데요. 도대체 AI가 언제 돈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도 장 후반에는 GDP라든지 PC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이번 주 미증시도 뭐 사실 지난주와 더불어서 한 2주째 여러분들 떨어지고 있죠. 네.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금리는 뭐 9월이면 인하할 것 같아? 임박했어. 더 이상의 사실은 호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뭐 엔비디아 주식을 좀 팔아야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뭐 국내 반도체 뭐 대표 종목군들도 좀 매도해야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드렸던 내용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를 미리 반영을 상당 부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분기 근 한 1년 반 정도를 매분기 100%씩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실적을 내놓는데 한 전분기 되면서 80% 성장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전분기 되면서 이익이 늘어난 거지만 그거는 그 기대감이 이제 거의 꼭지를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크 얘기 좀 많이 들었고 AI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결국에는 뭐 이제 공급 과잉이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생각을 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뻐꾸기 주식에서 지난 한 2주 뭐 3주 뭐 2,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소위 S&P 500 안에서도 매그니피센트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소위 S&P 493이나 아니면 뭐 중소형이나 이런 쪽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서서히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빅테크 기업 빠지면서 같이 좀 내려왔고요. 다만 뭐 최근에 발표되는 이런 매크로 쪽이나 아니면 또 간밤에 있었던 PC 같은 경우에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동도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는 0.1, 그다음에 연간으로는 2.5 예상치 부합을 했다. 큰 쇼크는 없었다. 물론 그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에 미국 주식을 께서 여러분들 투자하셔서 어디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M7, 매그니피센트 7, 이 대형주, 빅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지 아니면 그 변방에 있었던 종목군들, 또 다른 섹터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통해서 차분히 한번 미국 주식 관심주도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실 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사실 시장의 영향도 지금 별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주 위주의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랠리를 있었던 거는 소위 엔비디아나 이런 M7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랠리가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늘려보면 저점을 찍었던 2022년 10월, 그 다음에 2023년 1월. 자, 계속해서 우리 국고초 3부에서 바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2022년 10월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항복을 한 거죠. 반도체 감산하겠다고, 생산 줄이겠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바닥을 쳤고요. 11월에는 소위 우리 페이스북 있죠. 메타도 이때 대규모 구조조정,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 구조조정을 한 10% 감안하면서 그때 바닥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 한 6, 70달러 정도 됐었나?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근 한 1년 반 넘는 랠리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물론 뭐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뭐 사실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거고 이미 기대감 반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진통 과정을 조금 겪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내리기 는 시점까지. 그래서 나스닥은 좀 옆으로 횡보하는 또는 뭐 기술적 반등 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소형 러셀 2000 ETF 한번 보시죠. IWM. 티커는 IWM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2, 3주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이제 중소형주로 매기가 옮겨갈 것이다. 자, 소위 저항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뚜껑을 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주나 소위 변방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 물론 제가 밀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도 미국 주식들 중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죄송합니다. 반도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13일 우리 국고초 방송에서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물론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전망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때 고점 찍고 지금 2주째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 반등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추세적인 상승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우리가 2022년 10월 그때 한 100달러 정도 됐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리고 한 1,400달러까지 올랐었던 거죠.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해서 자, 어찌됐든 지금 지난 2주 전에 우리 방송 드리면서 이게 말씀드리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AI가 사실은 어느 정도 피크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국내 증시 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iShares 미국 바이오 테크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스닥 바이오 ETF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암젠이나 길리어드나 이런 것들이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40달러, 140을 넘어섰고요. 150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턴어라운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방향대로. 자, 앞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P 바이오 ETF, XBI도 한번 보겠습니다. 티커는 XBI. 이건 S&P 바이오테크 ETF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금 빠졌지만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물론 뭐 최근에 뭐 레나나 아니면 톨브라더스나 뭐 이런 주택업체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넘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들도 괜찮지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도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소위 빅테크 중에서 시총 1위가 일라이릴리입니다. 티커는 LLY, 일라이릴리.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일라이릴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 비만 관련 종목은 다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로슈, 우리 말씀드린 로슈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를 잘 내놨다. 그러니까 선발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한테 이제 좀 뺏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킹 테라퓨텍스라는 회사가 임상 2상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일라이릴리가 갖는 거죠. 왜냐하면 후발주들이 살아나니까. 자, 바이킹 테라퓨텍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목요일에. BKTX, 네,
티커는 바이킹 테라퓨텍스가 BKTX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50, $55, $60 수준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머리를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비만 쪽은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왜? 싹센다가 특허 만료가 되면서 이제 관련한 후발 업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침투를 하고 뛰어들고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제형 변화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국내 관련한 업체들도 사실 숨고르기는 있지만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에브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로 잘 알려져 있는 에브비. 에브비 주가도 최근에 $180를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달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적도 이번에 또 굉장히 잘 나왔어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좀 크게 늘었다. 한 20%, 한 10% 정도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세대 자가면역 질환진 스카이린지나 뭐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7억 정도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에브비 주가도 이제 고점을 넘겨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이나 노보노디스크는 수년을 올랐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다시 넘겨 세워주려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돌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존슨앤존슨도 한번 보겠습니다. J&J, 존슨앤존슨. 최근에 존슨앤존슨 주가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45에서 150, 지금 $160 좀 넘어서고 있는데 존슨앤존슨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당장에 우리랑 조금 연계해서 본다면 뭐 리브리반트 레이저티님 이 폐암 치료제 이거 뭐 승인 기대감 상당히 좀 높고 그다음에 주가도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뭐 다젤렉스나 이런 것들 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주가도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정고점 $180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날 지난 한 1, 2년 동안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나 파이자 같은 게 그런 게 대표적인데 오늘은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이 2022년도에 $80 정도 하던 주가가 한 1년 넘게 이렇게 좀 떨어졌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떨어졌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밤에 11%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매출이 120억 달러 정도 이번에 나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매출이 이제 살아나고 실적도 이제 바닥을 쳤다. 여긴 또 좀 배당도 잘 돼요.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킵도 지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들 중에서 바이오 또 헬스케어 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장기간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는 잠시 뒤에 뻐꾸기 주식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선을 뚫은 러셀 2000을 확인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일라일릴리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섹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화이자, 로슈,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쟁자가 생기면서 또 하락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이야기 듣고 싶은데 뻐꾸기 주식에서 강의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국내장 얘기 한번 해보죠. 이번 주에는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년 만에 90만 원 선을 회복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박스권 곧 뚫을 것 같다고. 이번 주에 박스권을 좀 돌파했고요. 셀트리온도 이번 주에 오랜만에 2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면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폭탄 발언이었죠. 2주 전에 7월 13일 2주 전 방송. 기억이 나요. 네. 뭘로 바꿔야 되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누가 성과가 더 많이 낼 것이냐. 보시죠, 연말에. 자, 그거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시장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지금 방송 보면서도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반기에는 다른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좀 말씀드리는 건 뭐 지수는 어차피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하는데 추세적으로 당장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등은 좀 나오더라도. 자, 그럼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하고 좀 갈 건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AI도 하나 하고 반도체도 하고 뭐 밸류업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포트에 상당 부분의 비중을 1순위와 2순위를 좀 정해 두셔야 됩니다. 어디로 많이 갈 것인지, 어디가 좋을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바이오텍이 하반기도 좋을 거라고. 그리고 잦은 매매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단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 공부. 단타 매매, 단타 거래한다고.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과를 못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타 거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반기에 내가 가장 유망한 섹터는 뭐다.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섹터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 나머지는 잠시 뒤에 오늘 주식 반상에 있으니까 좀 자세히 거기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결국에 하반기 최대 승부는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도 보여드리고 IBB, 그다음에 S&P 바이오테크 ETF도 XBI도 보여드렸죠. 다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월에 이 방송 통해서 국내 바이오 ETF를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틱 462-900입니다. 이게 뭐냐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지난 2월 달에 바닥이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액티브 ETF라서 될 만한 종목들을 순위로 쫙 깔았다는 거죠. 1번 순위가 뭐였다고 그랬죠?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그때 얼마였을까요? 10만 원 뭐 중반이었나? 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지금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는 이미 고점을 넘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그죠? 선행자 역할을 하면서 또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 대표 바이오 헬스케어 ETF도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다가 또 시작이 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의 비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은 작년 우리가 하반기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 1년을 어마어마하게 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겁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전에도, 2달 전에도, 3개월 전에도, 5개월 전에도, 6개월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은 포트 조정을 좀 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2는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전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 시즌 1에서의 우리가 했었던 종목 중에 정말 성과를 많이 냈던 건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뭐 펩트론도 그렇지만 뭐 퓨처캠이나 뭐 엄청 많이 냈어요. 오스코텍, 뭐 유한양이 뭐 여러가 많은데 시즌 2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달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2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꼭 가져가시라고 저는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반드시 시즌2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여기서 볼 게 뭐냐. 다른 종목들도 이제 살아날 겁니다. 하반기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주식을 머리 꼭대기까지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다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는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1년 반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년 반 채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어깨 이미 넘어가서 그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앵커께서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즉석에서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진짜 관심이 없으면 앞으로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죠?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이 네. 반도체주 손실이 나서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지금 일명 물린 분들이. 근데 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잖아요. 우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 엔비디아도 8월에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선 조금 기다리고 매도폭을 그러니까 손실폭을 좀 줄이고 그때 가서 갈아타면 너무 늦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저는 사실 제가 집중하는 섹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이 없는 거고 반도체를 작년 1월 또 재작년 10월 엔비디아 시작했던 그때부터 충분히 저는 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은 없는데 반도체는 물어보셨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반도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낙폭과대 반도체주를 사실 거면 미국 주식을 사세요. 미국 반도체주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야 너는 언제쯤 반도체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까운 시일 내면 미국 대선 이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회가 생기겠죠. 최소한 금리를 그리고 한 번, 두 번 정도 내린 이후에 그때쯤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우리가 7만 원 중반부터 해서 2023년 1월부터 해서 1년 반 누렸습니다. 25만 원, 24만 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SK 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2주 전에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2를 과거 제약 바이오 전성시대를 이끌었었던 CDMO나 바이오시밀러 대표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달의 특징이고 시즌 2의 주도주로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길게 가야 되는 거고 아직도 기회의 장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보죠. 네. 미국의 사실 생물보안법도 관심이지만 최근에 환자들을 위한 저렴한 처방법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생물보안법이 아니라 환자들을 위한 그 저렴한 처방법. 미국의 저렴한 처방법. 수혜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 저렴한 처방법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원 법사위에 그 존 커디 의원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발의해갖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좀 쉽게 생각하면 사실 미국 정부가 약가이나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너무 약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이제 특허 만료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거의 소위 빅파마들은 특허를 막 특허 덤블이라고 하는데 특허를 막 수십 개씩. 그래서 블록버스터 평균 하나의 의약품이면은 특허를 한 70개로 덤블을 싼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제약이 들어와서 가격이 싼 복제약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허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특허 수를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 우리 상호 교환, 그러니까 인터체인저 시밀러라고 하죠. 인터체인저 시밀러. 요거 복제약을 오리지널이랑 같이 교차해서 또는 바꿔서 쓸 수 있는 이걸 좀 수월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저렴한 처방법이. 근데 여기에 따른 수혜를 누가 누릴 것이냐? 이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거는 셀트리온을 먼저 좀 봐야겠죠. 미국의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허가 내준 게 한 24가지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동안.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대략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 뭐 램시마부터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FDA에서 허가 받은 게 한 6가지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예요. 거의 양분하고 있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진펜트라 성과가 미국에서 실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2주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실적 숫자로만 한번 따져보자. 23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한 6천억대다. 24년엔 얼마? 올해는 한 6천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전망은 최근에 1.3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 1.6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3공장 이제 돌아가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 시장 주도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환자들을 위한 착한 처방법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죠. 뭐 생물보안법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저렴한 처방법의 수혜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5공장 이제 완공이 되고 그리고 ADC 상업 생산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요. 재료가 많습니다. 뭐 실적도 이번에 뭐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앞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이제 복제약이니까 소위 오리지널을 규제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건데 반대로 알테오젠은 뭐냐면 오리지널이 특허 만료나 아니면 이 뭐지 약관이나 회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형 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몸값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언제까지 올라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주식을 우리가 시작한 거는 작년 뭐 처음 시작한 게 3월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계속해서 매수해두면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1등이었죠. 한 4만 원, 뭐 3만 원, 4만 원 하다가 지금은 30만 원 언저리 왔는데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5월에는 20만 원 넘을 거라고 그랬고요. 여기. 그래서 20만 원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30만 원 넘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번 제가 주에 넘었잖아요. 맞아요. 한결같이 말씀드린 게 하나가 뭐였냐면 알테오젠이 소위 엔비디아다. 바이오에서. 그래서 이 대장주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대표님? 전 안 돼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기회의 종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30만 원에 매수해도 되냐? 굳이 이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면 되고요. 저 스타일은 그래요.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깨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그렇다고 쉽게 꺼지진 않죠.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덜 오른 종목에 이제 접근하는 분들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좀 전에 미국에 우리 저렴한 처방법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할 거냐? 생물보안법 얘기할 겁니다. 생물보안법. 자, 제가 뭐 안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생물보안법 이거 연내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시간이 있는데. 그죠? 우리 한 11월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한 2달 정도 더 누려야죠. 그런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해리스든 누구든 트럼프든 중국을 결국에는 이 바이오 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뭐 이건 안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시장에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시장에서 중국 퇴출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수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이넥스였습니다. 바이넥스. 여기는 종목이 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바이넥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11,000원, 12,000원부터 이 방송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이걸 가지고 얼마를 낼 수 있을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100% 넘었습니다. 이제 22,000원 찍으면서 어제 한 11% 급등했습니다. 소위 글로벌 CMO 업체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뭐 1위 업체, 2위 업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바이넥스가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동안에는 원료 의약품, CMO를 많이 했는데 이제 상업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국내 CMO, CDMO 업체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한 어떤 문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 또 수주 기대감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 수주 있었고 또 ST판 같은 것도 수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도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뭐 굉장히 뭐 소위 메이저 세력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만 원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에 시작했죠.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같이. 자, 그다음에 ST팜. 이 mRNA 치료제의 핵심 원료가 올리고인데 사실은 여기는 뭐 몇 개 없어요. 한 4개 업체 정도 되는데 1위 업체, 2위 업체, 3위 업체, 4위 업체. 이게 3위 업체입니다. 4위 뭐냐? 우시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우시 STA 중국 업체예요. 그러니까 4위가 퇴출당하면 어떻게 돼요?
3위가 수혜를 받는 거죠. 또 CDMO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했지만 3위가 우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그러니까 3위가 날아가면 4위가 수혜를 크게 받는 거죠. 자, ST팜은 이번 주에 실적이 나왔어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일시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실적을 볼 건 아니에요. 우리 이거 6만 5천 원대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10만 원 갔었다가 지금 9만 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못 오른 거는 이제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불확실성 벗었고 그리고 뭐 자체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도 이제 내놓게 될 것이고 그다음 올리고 수주도 이번에 보니까 유럽, 미국 제약사하고 또 계약 소식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주는 늘어날 것이고 직전 고점을 결국엔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시간이 될까요? 시간이 그러면 뻐꾸기 주식 특강에서 한번 살펴보면 안 그러면 될까요? 네. 네, 요 나머지 얘기는 오늘 주식 반상회에서 하도록 반상회에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주식 반상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고 그래요? 드리면 오늘 그래서 오늘 할 거거든요. 이거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시즌 2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즌 1을 누리신 분들 들어오시고 시즌 2를 준비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나머지 얘기를 또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바이넥스랑 네. ST팜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네. 여러분들한테는 ST팜을 권하겠습니다. 그럼 덜 오른 거를. 알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알아서 잘 갈 것 같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네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장과 한국장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이현상 파트너의 뻐꾸기 주식 특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2. 자, 우리가 시즌 2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좀 연계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황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어? 우리는 금리를 어느 시점에 내릴 것이고 금리 인하는 서서히 시작될 것이고 물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확고하게 잘 가고 있는지 그건 개별 종목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봐야 되니까 그 판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좀 한번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2. 자, 이번 주에 잘 보시게 되면 일단 매크로 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그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7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이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 워싱턴, 메릴랜드,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요걸 이제 합산한 건데 지금 마이너스 1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로 내려왔어요. 예상치도 하래, 예상치 마이너스 6. 그죠? 직전치 마이너스 10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이게 2020년 5월이면 여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조업 경기가 이만큼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보험적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건너뛰고 최근에 이 국채 시장 흐름을 보면 이 단기물 2년짜리하고 그죠? 장기물 10년짜리. 그래서 우리 지금 한 2주 전인가요? 불스티프닝 얘기도 좀 드렸지만 단기물이 급격히 빠지고 있고 장기물은 조금 더디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물이 급격히 빠진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좀 좁혀가고 있는 그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장기물이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급격하게 계속해서 내린다라기보다는 사실 향후에 미국 재무부는 계속해서 국채 발행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부각되는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해서 우리 보험적 금리 인하냐 아니면 진짜 불황형 금리 인하냐 경기가 다 망가진 다음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악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보험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관련한 지표들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그다음에 뭐 물가, 고용 다 그렇게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점을 보면 이런 시점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회색은 뭐냐면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보험적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고 금리를 내렸을 때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금리를 내리고 침체, 금리를 내리고 그죠? 금리를 내리고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적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 주 보니까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여기 나오죠.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죠? 마음이 바뀌었다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팩트가 변했다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도 변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그 FOMC.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7월에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골드만삭스가 이번 리포트에서 why wait라고 했고 왜 기다리냐 7주나 9월이 아니라 7월에 내려야 된다. 이렇게 사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월에 금리 인하를 더 지지합니다. 7월 힘들고요. 제로도 안 될 겁니다. 첫 금리 인하는 시장에 다소 충격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지금 미리 반영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2분기 미국 GDP 서프라이즈가 2.8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GDP 나오도 한 2.6 정도였는데 이것도 상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부 지출, 개인 소비 민간 투자 늘어나면서 전망은 2.0이었고 전분기는 1.4였는데 2.8로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쪽은 그래도 조금 견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GDP 물가, 그다음 코어 PC인데요. 물가는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또 2.8로 이렇게 좀 올라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좋은 금리 인하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가는 빠지고 성장률은 다소 조금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험적 금리 인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 6월 PC는 앞서 뭐 말씀드린 대로 월간, 연간 다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네요. 자, 말씀으로 좀 드려보면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1은 2023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저는 시즌 1으로 보는 겁니다. 시즌 1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냈었던 종목들이 시즌 2에도 뭐 여전히 살아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제 시즌 2는 올해 7월 이달부터 내년 2025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분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즌 1을 누리시지 못했던 분들은 시즌 2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준비하셔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서 움직였던 종목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신약 모멘텀, 임상 모멘텀, 그다음에 기술 이전, 그다음에 플랫폼 뭐 등등 해서 많은 재료들을 가진 것들 또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엄청난 재료를 쏟아낼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즌2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즌2의 메인 DC랄까요? 메인 메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가요? 가벼운 종목도 있고 하지만 네. 제가 대표적으로 시즌2를 같이 누려보자 해서 2주 전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묻고 같이 가십시오라는 방송을 지난주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후속타들도 차분히 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